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에 양극재에 이어서 전해액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에 이어서 제가 전해액 종목을 하는 이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리튬 가격이 더 오른다. 전해질 종목 수익 주가 빵긋.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튬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해질 관련 종목들도 수익이 올라가서 주가도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핵심 원자재인 범용 리튬 전해질 LiPF6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후성, 첨보 등 전해질 업체들의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간 여타 2차 전지주에 비해 소외돼 있었다고 판단,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다. 한편 전해질로 만들어지는 전해액 업체의 경우 당장 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탓에 당분간 수익성 악화가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전해질 원료 확보 및 내재화 속도가 주가 향방을 좌우할 것을 내다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전해질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은 원재료고 이것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전해액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해질은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니까 이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좋은데 이게 오르면 이걸로 통해서 만든 게 전해액이면 이게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수혜는 후성과 첨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전해질이 도대체 뭐고 전해액도 뭐고 그런 부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들을 하나 순서대로 스크리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이동을 돕는 전해액,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전체 배터리에서 4대 소재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건데 첫 번째가 양극재 우리가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해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해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음극재보다 왜 더 비중이 많냐라고 한다면요, 전해액은 양극재 부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음극재 부분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배터리 3사 MCM, NCA, LFP 이런 배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같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4대 소재 중에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다. 사실 이 전액 시장이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기존에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고 있었지만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장 가동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전해액 부분도 10년 만에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해액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수명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주요 소재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높다. 그래서 이 다른 2차 전지 소재와 달리 이게 지금 전해액이 신선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짧으면 2주, 길게는 6개월의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이 전액의 특징이 뭐냐면 짧으면 2주, 길게는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뭐 통관이나 이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선 제품이 말 그대로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액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지금 중국, 지금 과거까지는 최고의 시장이 중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이 어디라고 했죠?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각각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SK온,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2025년도 되면 75%를 이미 점유할 거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기업에 맞춰서 LG에너솔루션에 납품하면 같이 LG에너솔루션이 있는 곳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 전액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SK온이 납품을 하면 SK온이 있는 뭐 테네시나 그런 쪽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같이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품 교체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검증된 전액 업체와의 교류를 선호한다. 그만큼 후발주자는 진입하기 어렵다. 이 전액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퀼팅 테스트라는 거래요. 제품의 퀼팅 테스트, 안전도와 지금 여기 말하는 수명과 출력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에 또 공장, 땅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인허가 받는다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후발주자들이 뛰어들려면 3년에서 4년은 걸린 거예요. 이것은 진입장벽이 높죠.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후발주자의 기회를 안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이 소수의 티어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이 아닙니까? 그죠? 중국 시장을 빼면 LG에너솔루션이 30%가 넘으면서 1등이기 때문에 관련 이런 소재주주도 우리나라들이 빠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 시장에서 1티어급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해액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본다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용매, 두 번째가 전해질염, 그리고 세 번째가 첨가제. 이 전해질염이 뭐냐면 우리 아까 메인 기사 헤드라인 보셨겠지만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튬에서 이 전해질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셋 중에 가장 뭔가 중요한 거, 전액을 만드는데 가장 내재화해서 원가를 낮춘데 중요한 건 바로 전해질염입니다. 그러면 전액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액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리튬 가격이 더 오른다. 전해질주 수익 주가 부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해질이 뭐냐면 리튬염 이걸 말해요. 이것을 전해질이라고 말하고, 전해질과 용매와 첨가제 이거를 다 합쳐서 만드는 게 전해액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해액과 전해질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해질은 원재료 중 일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든 게 전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바로 리튬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용량으로만 보면 용매가 80%나 되죠. 지금 리튬형 같은 경우는 15%죠. 15%인데 원가는 35%. 그러니까 용매는 80%인데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리튬형 이게 이제 리튬 가격 그 LiPF 그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원가는 40% 차지하고요. 첨가제는 용량으로 따지면 5%밖에 되지 않지만 얘네도 역시나 꽤나 원가에선 비싸요. 지금 우리 막 기사 보면 리튬 가격도 오르고 막 엄청 오른다고 지금 막 인플레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지금 리튬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2배 오르고 계속 오르고, 첨가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첨가제와 전해질을 얘네가 자체 생산하는 게 원가 비중에서 유리하겠죠. 반면에 전해액을 하지 않고 첨가제만 하는 기업, 그리고 전해질만 하는 기업도 있겠죠. 얘네들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왜?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가 파는 가격도 같이 올라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인플레라고 해서 미국이 뭐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하고 유동성을 회수한다고 해서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하는 종목들은 결국 리튬염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성립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액을 만드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리튬염의 종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LiPF6 이게 지금 소형 IT 배터리 전해질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거에 쓰이는데, 사실 지금 LiPF6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에도 다 쓰입니다. 여기는 소형 IT라고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 F 있고 P 있고 D 있고 B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지금 리튬인데 여기는 이게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해질이라고 그러고요. 여긴 D잖아요. 이것은 D 전해질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P 전해질이라고요. 이거는 F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소재 하나씩이 조금 다른 건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달라요. F 전해질 같은 경우는 뭐 안전성과 수명이 연장되고 방전이 어때되고, P 전해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명과 고출력, 충전 시간 단축되고 조금씩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LiPF6이 가장 대세고, F 전해질, P 전해질, D 전해질, B 전해질 다양하게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 이것들이 아직은 범용적으로 전기차에서 쓰이지는 않는다. 이것도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결국적으로 완성차 업체죠. 그러니까 뭐 배터리 LG에너솔루션, SK온, 삼성 SDI, CATL 이런 애들이 과연 이것을 써줄까? 써준다라고 하면 좋지만 일단은 지금 대세는 LiPF6이 지금 시장에서 대세다. 오케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좀 추려야겠죠. 바로 첨보가 전해질 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아까 말했지만 전해질이 리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죠? 첨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죠. F 전해질, P 전해질, D 전해질, B 전해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만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LiPF6 같은 경우는 첨보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중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그 LiPF보다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은 맞거든요. 근데 당연히 가격이 조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완성차나 배터리 3사에서 이거를 쓰지 않는데, 얘네가 지금 증설하는 부분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써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다른 배터리 3사에서 탑재하는지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LiPF6과는 조금은 다른 거다.
근데 요걸 좀 내용을 보면요. 이미 얘네 3분기 매출액이 보면 전분기보다 9.9% 증가한 664억 원, 영업이익은 13% 늘어난 113억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 출하량 증가, 피전해질 가격 급등한 점이 실적 성장 요인이다. 피전해질은 제조시 LiPF6을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LiPF6 가격 급등에 동반해 피전해질 가격도 급등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이 키로당 가격이 거의 연초 대비 70% 이상 상승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LiPF6이 모두 원재료의 기본이에요. 이게 리튬에서 생산한 건데 여기서 나온 걸 바탕으로 첨보는 F전해질, D전해질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도 똑같이 LiPF6을 또 여기서 추출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첨보의 2차전지 소재주도 가격이 오른다. 오케이?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첨보가 좋구나.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첨보도 좀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첨보의 지금 미래 그림은 2015년도 말까지 지금 리튬형을 지금 거의 10,000톤, 10,000톤, 2020년도 말까지 21,000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2025년도 말까지는 10,000톤 정도인데 지금 이게 2020년도 말까지 거의 2배를 더 증산할 계획입니다. 증산한다는 건 그만큼 이 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첨보의 이 미래 그림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본다면 얘네가 하고 있는 가격도 오르면 결국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가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건 이미 얘네가 실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첨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중 하나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후성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LiPF6. 이게 지금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차전지에서 LiFP6을 지금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후성이 국내에서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범용 리튬 이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후성밖에 없다. 얘네가 지금 생산하는 게 얼마냐? 지금 보시면 국내에서 1,800톤을 합치면 뭐 증설을 하는데 생산 능력이 5,600톤입니다. 이게 뭐 톤당 가격이 뭐 8천만 원 하거든요. 7만 달러가 넘어요. 뭐 대략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5,600톤으로 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4천억이 넘습니다. 다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공됐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5,600톤이 그대로 생산한다면 4천억 정도가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정확하게 오르면 수혜보는 1순위 종목은 어디죠? 후성. 그 다음에 첨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봅시다. 이 기사의 타이틀인데요. 전해질 판가가 인상이 예상되면 첨보 후성을 주목하라. 이제는 이 기사가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죠. 고점에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예 막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조고요. 퍼가 48배입니다. 반면에 첨보 같은 기업은 지금 시총이 3조 110억이고 퍼가 71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가 느끼십니까? 지금 차트적으로만 봐도 후성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죠.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LiPF6으로 하진 않고 이거를 지금 원재료로 도입해서 P전해질, F전해질, 뭐 D전해질 이런 기술력 확보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게 뭐 배터리 3사에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본다면 쓰이긴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후성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iPF6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해질을 2차 가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후성 같은 건 퍼가 48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저번에 그 양극재 때 리튬 기업 보시나요? 리튬 기업들이 뭐 목표가 거의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한 거 대비 거의 2배 점핑했잖아요. 시총도 엄청나요. 몇십조 되잖아요. 그죠? 근데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내년도부터 반영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퍼가 대폭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양극재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전해질 부분 전해액에서 전해질, 용매, 첨가제가 있고 이것을 다 하면 전해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해질에서는 첨보와 후성 중에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후성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LiPF6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 보면요.